네, 인사할 시간도 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게 오늘 들으시면 네. 바이러스 약간 느낌 옵니다. 아, 여태까지 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헷갈리고 얘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거든요. 좀 느낌 와요. 왼쪽, 오른쪽 바이러스와 세균이거든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개념을 헷갈리시는데 그걸 짚고 가야 바이러스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완전히 다르다. 다르다. 완전 다르고 그리고 세균은 동의어로 박테리아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 이름이 좀 비슷한 일을 하거든 애들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뭔가 질병을 해롭잖아, 일으키고 둘 다. 네. 해롭게 하는 느낌. 근데 예를 들면 세균은 박테리아는 유산균 있죠. 예. 걔도 그쵸. 세균이에요. 그렇구나. 그래, 유산균이네. 그치? 균. 그네.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보면은 일단 크기부터 굉장히 달라요. 바이러스 잘 안 보이시죠? 굉장히 작아요. 물론 이제 바이러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바이러스 크기가 다양해요. 네. 근데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많이 작다. 일단은 바이러스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 종일에 걸쳐서 전개되는 내용이 저거를 인지해야 돼요. 바이러스가 굉장히 작다. 바이러스의 특징이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혼자서 못 살아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고 숙주가 있어야 돼. 세균 같은 애는 요 밖에도 이제 살 수 있어. 뭐 예를 들면은 뭐 지하철 아니면 여기 지금 여기 네네. 이런 맞아, 데도 맞아. 있어서 살아요. 네. 근데 바이러스는 예를 들면 우리 방역할 때 이게 뭐 며칠 지나면 바이러스가 다 죽는다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무생물로서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죽어. 그렇다면 네. 이 바이러스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마 이제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공존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사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 워낙 작아서 뭐 흔적을 안 남겼어요.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약 35억 년 전 생명체가 출발하던 그 시점 근처에서부터 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에 기록에 기원전 뭐 1403년 이때도 기록에 있어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질환에 관한 기록. 아. 폴리오 바이러스, 소아마비에 관한 그 증상이거든요. 그런 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보면은 저 한쪽 다리가 좀 얇죠? 그러네. 좀 이렇게 절뚝거리시는데 네, 발끝.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계속 질병을 알아왔고 그걸 기록했고 그게 역사를 바꿨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병들을 계속 겪었죠. 아테네 역병, 안토니우스 역병, 키프로스 역병, 유스티아누스 역병 이렇게 주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역병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른 채 역사 속에서 인류는 계속 공포에 떨어왔다. 들어보셨어요? 흑사병. 들어봤죠. 네, 1300년대 중반에 유럽을 아주 그냥 휩쓸어버린 질병이죠. 근데 당시에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저게 결국에 세균이거든요. 패스트균. 저건 균입니까? 균이에요. 예. 바이러스가 아니라 균.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둘은 다르다. 사망자가 뭐 다 추정치지만 네.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죽었대잖아요. 우리나라 확진이 인구보다 아니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다가 아직 뭔지 몰라. 그냥 대충 사람들끼리 전염된다. 뭐 이런 거 뭐 태워야 된다. 마스크 같은 거 써야 된다. 대충 이 정도만 아는 수준이야. 다음은 이제 1500년대 천연두. 천연두도. 그 당시 뭐 3분의 1이 갑자기 죽고 치사율은 80-90%에 달했다고요. 네. 걸리면 이제 사망하는 거고. 그래서 뭐 3분의 2의 인구를 확 쓸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거는 바이러스였어. 천연두는.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를 모르고 살던 이때 이제 네덜란드의 안토니 반 레이멘혹 저 가운데 보이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현미경이야. 간이 현미경. 약간 손가락 수준의 크기인데 저걸 이렇게 눈에다 대고 보면은 크게 보인대요.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세균을 발견해. 거기 안에서요? 지금 이걸로? 저 그린 거예요. 되게 1670년대쯤에 이제 세균을 관찰한 거예요. 뭔지 몰라. 세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제 봤다는 건 이제 알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쟤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 천연두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이것저것 막 해보는 거야. 예. 그래서 세균을 이제 관찰하고 얼마 후에 중국에서 주로 이 천연두를 대비하는 법을 조금 알게 됩니다. 그게 인두법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환자의 고름이나 딱지 같은 걸 이렇게 떼가지고 걔를 이제 좀 상온에서 둬서 말려가지고 문질러가지고 전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렇게 코로 확 불어넣거나 고름을? 그렇죠. 뭐 말린 고름?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확 불어넣거나
뭐 이제 처치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백신의 개념이죠. 우리의 백신도 결론적으로 바이러스를 무기도 떼고 힘을 없애가지고 우리한테 결국에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저거의 단점 뭘까? 그 병에 생겨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아, 원래 없던 사람이 대비도 되는데 몇몇 사람은 그냥 그거에 바로 직방으로 바로 걸려서 실제로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 저때 170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1700년대 후반에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소에서 우유를 짜내는 사람들이 천연두를 앓다가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뭔가 저 소와 우유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관련이 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두법. 과학적으로 저걸 활용하는 단계까지는 왔는데 천연두가 아직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도 몰라. 아, 그래서 지금 1700년대 후반까지 왔습니다. 아. 이분 누구신가요? 이분 알아야 돼요 지금. 파스테르. 오, 좋습니다. 파스테르? 과학자 열전에 나오신 분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야 파스테르 돼요. 우유. 근데각 영상에 우유. 네. 그 막 개한테 물리면은 이게 한마디로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와서 이게 막 엄청난 질병을 일으켜서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돼요. 아, 근데 사람들은 원인을 몰랐어. 이게 뭔가 오는구나. 우리한테 뭔가 오는구나. 이걸 또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광견병 결국 바이러스거든요. 그때도 몰랐어. 1800년대 지금 중후반까지 왔는데도 몰랐어. 근데 파스테르가 광견병을 치료해주세요. 막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온 거야.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 막 토끼를 물게 하고 아, 다른 생명체로 실험을 한 실험을 거예요. 해본 거구나. 파스테르 선생님이 이제 그 당시 뭐 여러 실험법의 또 달인이거든요. 제너의 우두법 이런 것도 발견이 됐잖아요. 다른 어떤 생명체한테 뭔가를 가져와서 인간에 적용하면 이게 나름 효과가 있다는 그 경험을 해가지고 개를 막 다 물게 하는 거야, 이것저것. 네. 그 다음에 다른 동물에서 이제 이것저것을 빼와가지고 그걸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토끼한테 광견병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거예요. 아, 이게 바이러스인지도 모르고. 근데 근데 이제 토끼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토끼의 척수액을 뽑아요.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다른 동물한테 좀 넣어보니까 얘네들이 면역이 생기는 거야. 우와. 유력하네. 우와, 그래서 진짜 그거를 아이를 데려온 부모님한테 동의하에 처음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광견병 백신을 만들었어요. 아직 바이러스 몰라, 아직도. 그런 상황에서 아돌프 메이어라는 사람이 담배 잎에 병이 걸려 있는 걸 발견하고 이게 담배 잎에 병이 전염되는 걸 발견해요. 저 당시 저게 뭔지 이유를 몰랐어. 세균인가? 막 싶었어요. 1892년에 드미트리 이바노무스키가 모자이크 병 걸린 애로 실험을 합니다. 잎을 빻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런 물에 섞으면은 저렇게 좀 초록색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쟤를 세균 이런 애를 세균이 걸러낼 수 있는 여과를 합니다. 그러면 저 초록색 물에서 좀 초록색이 좀 빠진 상태로 뭐 누런색이나 파란 물이 나오겠죠. 그런 상황에서 저 밑에 있는 애는 세균이 없겠죠. 세균이 걸러졌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저 액을 담뱃잎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모자이크병이 걸려 또. 걸렀는데도 걸렸는데? 걸려. 아니 세균이 다 이제 감염시키고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있네? 와, 세균보다 뭔가 작네?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균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인가? 세균의 똥인가? 그래서 모르는 채로 대충 세균의 독성 물질인가 보다. 요 정도까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핫했어. 그래서 1898년에 마르티누스 베이저링크 이분이 네덜란드의 미생물학자, 이제 장명가예요. 장명가. 저분이 아까 드미트리 이바노브스키가 한 실험을 계속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또 해봐. 이거 일반적인 세균의 그 독성물질이 아닌 것 같은데? 또 가설을 세우는 게 물에 녹는 세균이다. 얘를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세균이 아니라 물에 녹는 세균이거나 혹은 더 작은 그 무언가, 전염시킬 수 있는 무언가의 입자, 걔를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이 사람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오, 드디어 바이러스라고. 바이러스란 이름이. 이름이 1898년에 등장을 한 거예요. 이름을 줬고 얘를 분리해내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바이러스의 연구가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질병에도 막 찾아보기 시작한 거야. 한마디로 걔를 전염성 있는 액체를 구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다른 질병에도 이 전염성 있는 액체를 구할 수 있는 걸 알아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비슷한 해에 저 두 분이 동물인데 구제역이죠, 구제역. 입이나 그 발굽의 어떤 저런 수포를 일으킨 다음에 결국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전염병, 동물의 전염병의 구제역에 있는 바이러스 물질을 얻어내기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아직도 뭔지 몰라. 근데 아까 그 담뱃잎 바이러스에서 액체 구해내듯이 그 전염성이 있는 어떤 물질을 구해낸 거야. 이게 되게 큰 의미예요. 얘를 구해내지 못하면 얘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 그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는 거야.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제 상대가 모여 있는 거는 이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1900년대 미국에서 군의관을 하시던 월터 리드라는 선생님이 사람에서부터도 이 바이러스를 분리해냅니다. 바이러스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네. 이해되시죠? 황열병, 옐로우 피버를 일으키는 거고 모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것까지 알아내요. 1900년대 돼서야 이제 안 거예요. 아, 모기를 통해서도 전염되는구만. 전염의 원인은 찾았구나. 언제 그리고 선수를 찾아야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액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사람에게도 전염성이 있는 그 질병의 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구나. 자, 지금까지 1900년이에요. 지금 큰일 났어. 인류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사실 뭐예요?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필터로도 안 걸러진다. 그렇죠. 엄청 작다. 엄청 작다. 그리고 샘플은 구할 수 있다? 전염력이 있다. 네. 네. 전염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또 하나 더 있어? 숙주가 필요하다. 왜냐? 그쵸, 모기가 왜냐? 섞였으니까. 바이러스 액을 구한 다음에 얘를 한 뭐 3주 있다가 또 하면은 전염력이 효과가 없어. 아, 그거까지 알았구나. 그것까지 알았어.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수님들 말씀해 주시다시피 어느 정도 얘가 백신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바이러스를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압니다. 따로 분리가 가능하고 전염력이 있고 세균 필터를 투과하니까 더 작다. 네. 더 작고 생물에만 산다. 숙주가 필요하다. 그러다 1915년 왔어요, 지금.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오. 인류가 아직도 바이러스 몰라요. 근데 이제 왼쪽에 계신 프레드릭 투월트라는 분이 봤는데 세균을 또 죽이는 무언가가 있는 걸 안 거야. 뭔가가 뭔지 몰라. 세균이 가만히 있다 죽어. 그리고 죽은 애를 또 딴 데 옮겨보면은 세균이 또 죽어. 잘 살다가. 아, 잠깐만. 아. 지금 이게 아까 담뱃잎이랑 동물이랑 한 것처럼 그 동식물이 아니라 진짜 조그만 세균도 그런 비슷한 그렇죠. 현상이 생기는 현상이 거예요. 생기는 거야. 오. 세균이. 얘 바이러스야. 지금 바이러스 이름은 알잖아. 그렇죠. 바이러스 누군지 못 만났고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세균에 사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한번 불러보자. 아, 이름이 다른 거구나. 이렇게 장명을 한 거예요. 세계에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시기예요. 아, 백범긴고 선생님과 네. 또 간디. 간디. 네. 이분들의 등등. 공통점이 네. 뭘까요? 스페인 독감. 1918년, 1920년까지 해가지고 저거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5억 명 감염됐고 이제 추정치입니다만 사망자가 1,700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스페인 독감인데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거고. 네. 네. 이 김구 선생님, 간디 선생님, 그다음 디즈니예요. 월트 디즈니. 와.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와 뭐 사업가와 뭐 이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도 이 5억 명 감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무튼 저렇게 스페인 독감이 퍼졌는데 저때 원인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죠. 아직도 몰라요. 근데 1920년대인데 지금 큰일 났어. 그러던 와중에 1931년에 뭐가 개발됐냐? 전자현미경이 아. 오. 이제는 세균보다 훨씬 작은 녀석들을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드디어 우리가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야, 이제. 오. 1931년부터 쭉 계속해서 수많은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모습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명확히 분리해가지고 바로 그 근처에 얘를 이제 키울 수 있게 됐어. 이제 약을 개발하자 하고 관찰하고 얘를 알아보고 얘의 모습을 알게 됐어요. 너무 다양한 모습이 있고 너무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유전 정보가 있는 핵산이랑 단백질 껍질 정도가 있는 정말 단순한 구조에 한마디로 좀 허접해 보이는 이거 뭐 생명체가 아니야. 뭐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아. 근데 얘가 무서운 거죠. 얘 한 놈의 목표와 목적은 뭐다? 그냥 생존. 생존. 생존과 복제. 네. 복제. 무조건 퍼지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퍼질 수 있었구나.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바이러스가 있었을까? 이제 관측을 제대로 하고 알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바이러스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관측의 황금기가 옵니다. 이건 단순한 관측이 아니라 얘가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도 알아내는 거죠. 그래야 그렇죠. 이름을 짓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관측을 했어요. 관측을 했다는 건 뭐죠? 어떻게 우리가 생겼는지 알수 이제 좀 더 정복할 확률이 높아진 거야. 결론적으로 인류 역사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천연두를 1980년에 결론적으로 WHO의 공헌하에
종료시켰습니다. 종식됐다. 정복했어요. 정복. 아,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이러스, 뭐 소아마비라던가 A형, B형 간염, 혹은 뭐 티푸스, 발진 티푸스, 위장염에 관련돼 있는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바이러스 질환을 정복하거나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죠. 그곳은 바로 노벨상 밭이 됩니다. 대단하다. 왜냐면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럼요. 이건 국가적인 저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았잖아요. 알았죠? 네. 네. 이제 써먹을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는 그냥 걸러가지고 전염성이 있네 했던 걸 이제 모양을 알았고 그 모양을 아주 자세히 들어보니 얘네들 안에 구조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버렸어요. 아, 이제 안에 구조까지. 와. 네. 바이러스를 활용하기까지요. 박테리오파지 뭐였죠? 박테리오파지의 세균을 숙주로 해서 사는 바이러스.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 바이러스를 활용한다 했잖아요. 바이러스의 장점 뭐죠? 바이러스의 장점? 장점이요? 장점. 침투가 좋다? 오 좋아. 침투 좋다. 또 아, 지금 교수님들께서 또 힌트가 될 만한 걸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묘함 교수님께서 이제 자가 복제가 가능하다. 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쓸만한 장점 또 있어? 하나. 아까 정의가 뭐였다고요? 박테리오파지의 정의? 숙주, 뭐를 숙주로 해요? 세균을. 세균을. 아, 오히려 세균을 죽이나? 그렇죠. 나쁜 세균을 죽인다. 좋습니다. 아, 자,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는 이런 몇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항생제에 안 듣는 세균 있죠. 항생제 네. 저항. 네네. 우리가 뭐 슈퍼 박테리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애는 오히려 뭘 쓸 수 있겠어요? 바이러스를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막 침투 잘한다 했죠? 우리한테 이 침투하기 위한 약 중에 사이즈가 크거나 인간한테 잘 침투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침투를 잘 안 당하게 진화가 그 방향성으로 좀 돼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그걸 침투하기 좀 용이하겠죠? 그래서 저 바이러스에다가 한마디로 어떤 유전자 치료제라던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출동시키는 거예요. 와.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복제 엄청 잘 된댔죠? 그렇죠. 이것도 값비싼 유전자를 만들었는데 얘를 계속 만들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박테리오파지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얘 특기 뭐죠? 복제. 복제. 아, 공장이네. 공장이죠. 와. 그리고 복제를 해서 계속 사니까 저장까지도 되고. 이게 진짜로 안지가 100년도 안 됐는데 그만큼 지금 여러분 기술과 이 발전이 이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엄청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긴 역사 동안 우리가 아예 알지도 못하다가 빠바바박 돼버린 거예요. 이 바이러스마다 세균이나 사람한테 침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정확한 기전, 생화학적인 어떤 경로 이런 것까지 알아요. 어떻게 이게 따다다닥 되는지를 그 단계별로 알아버렸어요. 진짜 엄청 세세하게 알게 되는 엄청 세세하게. 그리고 그 세세한 게 좀 바이러스마다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다 보니 얘를 분류할 수까지 있어. 오. 그리고 얘네가 복제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아서 그 복제하는 것도 분류를 할 수 있어. 이 방법들을. 이거 대박이다. 예를 들면 인간도 뭐 인종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뭐 여러 분류법들 있잖아요. 아. 네. 그만큼 이제 바이러스를 되게 상세하고 면밀하게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여전히 우리 귀에는 에볼라, 아. 사스, 메르스, 지카, 이번에 코로나까지, 코로나19까지. 자,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수천 년, 뭐 수억 년 동안 모르던 바이러스 이제 등장하고 중요해지고 의미가 있어지자마자 얘에게 이름을 붙이고 바로 얘에 대한 신상 신원파학과 염기서열 분리 만들고 얘를 다시 키우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되게 우리의 삶이 좀 우울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해 있고 이거를 지금 대처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인가.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치료제랑 백신은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는 게 아무리 과학적으로 원리와 그런 걸 명확히 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임상 시험을 네. 거쳐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 인류는 늘 그랬듯이 어떻게든 대응을 해서 답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지만 과거와 견주었을 때는 우리가 그나마 낫지 않나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모두 코로나19를 잘 화이팅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